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생성형 AI, 막강한 창작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창작 도구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후자를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하지만 이 도구라는 것은요, 진짜 종이 한 장의 차이라서 정말 잘 쓰면 아주 잘 드는 도구가 되는 거고, 잘 못 쓰면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적어도 창작자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잘 드는 진짜 어떤 조교의 역할을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자 돕는 파트너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생성형 AI 도구들의 비교, 활용,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쓸 것인지에 대한 분석, 이거를 토대로 여러분들과 창작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 시대적 관점을 논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생성형 인공지능, 그 도구의 비교와 활용 맥락 분석.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생성 툴의 표현 방식, 그리고 나아가 법적, 윤리적 쟁점을 실제 사례들과 도구들을 분석해 보면서 비교하고 이야기해 볼까 싶습니다. 앞선 우리 수업들과 앞선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짚어본 것처럼 생성형 인공지능은요, 2024년과 2025년에 걸쳐서 창작 영역에서 그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챗GPT, 미드저니, 수노 이런 도구들이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서 창작 주체성, 저작권, 그리고 인간과 기계 간의 위임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제기를 하고 있죠. 이런 변화는요, 특히 음악 창작 분야에서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유디오나 수노 같은 프로그램들이 생기면서요. 전통적인 창작 과정과 지적 재산권, 그러니까 저작권이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많이 말을 하죠. 그 개념에 대한 재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럼 한번 따져봐야죠. 어떤 주요한 생성형 AI 도구가 있는지, 그 특징들은 뭔지 한번 개요적으로 말을 해볼게요. 일단 챗 GPT를 빠뜨려 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어쩌면 아마 지금 누군가가 기재를 하고 있다면 한 5년쯤 후에 2024년, 25년을 돌아봤을 때 어쩌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챗 GPT 이전과 이후로서 어떤 챕터를 나눴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챗 GPT는 텍스트 기반의 창작의 혁신 불러왔고, 언어가 모든 콘텐츠나 문학, 문화, 예술, 창작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이 언어를 통달한 챗 GPT의 출현은요, 모든 창작 기반의 세상을, 생태계를 완전히 탈바꿈해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챗 GPT는 오픈 AI가 개발한 어떤 대화형 AI로서 텍스트, 코드, 분석 등 다양한 콘텐츠 생성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그야말로 어떤 기술을 넘어서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준, 대중들한테 적어두는 보여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감히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지, 오디오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영상은 아직 안 되고, 하지만 전사 같은 건 가능하고요. 진짜 그야말로 멀티모달 기능을 뽐내고 있는 챗 GPT입니다. 창작 분야에서는 시나리오 작성이나 소설 창작까지도 가능하고, 그리고 학술 논문 작성 등에 정말 많이 활용되고 있죠. 특히 아이디어 발상이나 초안 작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챗 GPT의 창작 활용은 단순하게 자동화 이 정도가 아니라 인간 창작자와의 협업 도구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술가들은 챗 GPT를 활용해가지고 작품 설명서나 기획 의도 같은 거 많이 쓰고요. 소셜 미디어에서 콘텐츠 작성하거나 아니면 뭐 전시 또는 기획서, 기획안 이런 거 작성하는데, 그리고 아이디에이션에서도 진짜 많은 다양한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러한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인 개입 정도에 따라서 이제는 저작권 귀속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미드저니! 저는 많이 사실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각 창작의 새로운 지평,
끝판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미드저니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통해서 고품질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도구로서 디스코드 그런 기반의 독특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 기준이죠. 버전 7 모델 개발이 진행 중이고 텍스트, 비디오 생성 기능이랑 그리고 Neural Radiance Fields라고 한 3D 모델링 기능이 추가될 예정으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미드저니는 그 감정이 다양한 예술적인 스타일의 구현과 높은 이미지 품질이 있다고 보는데요. 사용자들은 카오스의 매개 변수를 조정하여 창의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미드저니를 저는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커뮤니티에서 서로 답과 답을 찾아야 되고 질문을 올리고 근데 이 회신이 늦어지고 내가 찾는 답을 찾기가 어려우면 저는 막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못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좀 카피 레프트를 주장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향하는 프로그램.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서로 이 퀄리티를 끌어올리고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유저도 창의적이고 프로그램도 창의적이라서 더 창의적이 되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창의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또 커뮤니티 기반의 진짜 그야말로 이런 협업을 통해서 프롬프트 기법을 공유하고 나날이 발전시키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디즈니나 NBC 유니버셜 또는 워너브라더스 이런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들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천문학적으로 당하고 있죠. 그런 법적 쟁점의 중심에 서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런 법적인 진짜 얽히고 설킨 거리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수노 되겠습니다. 음악 창작의 진정한 민주화를 제꼈다 라고 표현하고 싶은 수노는요. 마찬가지로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완전한 음악을 A부터 Z까지 AI가 다 해버리는 그런 완성품을 유저한테 내보이고 있는 생성형 AI 창작 도구로서 음악 도구로서 가사, 보컬, 악기 편성을 모두 포함한 4분 남짓 길이의 곡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진짜 곡이에요. 완성된 곡을 줘요. 어쨌든 애드북 또는 애드 인스트루먼트 또는 어느 정도로 내가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고 약간 불협화음도 유도해낼 수 있을지 이것도 자기가 직접 조율까지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스템, 반주 분리해가지고 내보내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내부적으로 에디터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UI도 탁월해요. 그러니까는 전공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업데이트 때마다 놀랄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뾰로롱.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고 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And if you leave a comment, It would be huge support to me. Thank you so much.